레알이 맨시티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3대1로 패퇴시키면서 맨시티를 챔스에서 탈락시키고 본인들은 이제 16강으로 향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어요. 보시면 이 경기에서 3대1, 합산 스코어가 6대3 이렇게 나왔는데, 경기를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코어는 3대1인데 그냥 경기 내내 레알이 맨시티를 압도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레알이 보여준 축구가 너무 간단하면서 강력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은 맨디 살짝 벌리고요, 발베르데 마찬가지로 벌리고요, 리디거랑 아센시오가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넓게 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 공간으로 추아메니가 많이 떨어져줘요. 6번이 센터백들 사이로 떨어지면서 백스리를 만드는 이 시스템, 라볼피아나 형태죠. 그러면서 추아멘이 떨어지고 벨링엄이나 세바요스도 아래로 가담하면서 맨시티의 전체적인 라인을 위로 당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방 자원들이 볼을 잡고 있을 때 만약에 맨시티 후방 라인이 앞쪽으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라울 아센시오나 추아메니 같은 선수가 롱볼로 바로 붙여줍니다. 첫 골 장면이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라볼피아나 형태로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내려온 추아메니, 그리고 위로 끌려 나온 맨시티의 수비 라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한 라울 아센시오가 맨 앞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음바페에게 롱패스를 바로 쏩니다. 이게 최후방에 음바페를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스톤스, 후뱅 디아스 이렇게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수비를 음바페가 완벽하게 공략하면서 날아오는 볼에 곧바로 원터치 슈팅, 정말 빠른 시간에 레알의 선제골을 터뜨렸죠.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뭐 추아메니를 기점으로 하는 레알의 공격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리디거, 아센시오 사이로 추아메니가 떨어지고 패스워크를 하다가 추아메니가 볼을 넘기고 난 다음에 또다시 종적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패스워크의 중심이 되어주는, 이날 레알의 공격은 물론 이제 최전방 공격수들이 많이 빛나긴 했지만은 적어도 후방에서 중원, 앞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추아메니가 정말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 3명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 그냥 이 레알의 공격수 3명은 그냥 말이 안 돼요. 항상 느끼는데 이 3명의 플레이가 그냥 말이 안 됩니다. 개 잘합니다. 말이 안 돼요. 단순하게 이제 포지션상으로는 비니시우스가 왼쪽, 가운데 음바페, 오른쪽 호드리구 이런 식으로 선발 라인 협상에서는 이름을 올리지만은 정작 경기가 시작하면은 이 세 선수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정말 자유자재로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필드의 공간을 많이 바꿔 다니거든요. 비니시우스가 왼쪽으로 뛰고 음바페도 왼쪽으로 돌아뛰고 벨링엄까지 가담해서 이 3명이 동시에 전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네가 이렇게 왼쪽에 비중을 많이 실을 때 호드리구가 안으로 좁히면서 가운데를 공략하는 경우도 있고, 음바페가 바깥으로 빠질 때 비니시우스가 안으로 좁히는 경우도 있고, 이 3명이 모두 다 파괴적인 공격수다 보니까 그냥 각자가 지금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해서 그거를 바꾸는 플레이, 스위칭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가져갑니다. 이날 레알의 두 번째 득점도 이 스위칭 플레이의 결과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 장면이죠. 위에 있던 호드리구가 아래로 많이 빠지면서 이 오른쪽 지역에서 패스워크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앞쪽에 있던 벨링엄이나 이런 선수들은 올라가고요. 이후에 호드리구가 가지고 있던 볼이 벨링엄 쪽으로 연결이 되고, 볼을 넘겨준 호드리구는 안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선수들의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비니시우스가 중간에 있고 음바페가 왼쪽 바깥에 서로 위치를 바꿔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벨링엄이 받았을 때 앞쪽으로 전진하는 비니시우스한테 침투 패스, 이러면서 비니시우스가 볼을 받고 박스 안쪽으로 전진을 하는데, 이때 위치를 보면은 오른쪽에 비니시우스, 가운데 호드리구, 왼쪽에 음바페, 각자 위치가 완전히 처음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박스 외곽으로 빠진 비니시우스가 가운데 있는 호드리구한테 좋은 패스를 전달, 그 다음에 호드리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음바페한테 마지막 패스를 연결하면서 음바페의 두 번째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음바페가 바깥에 빠져있고 호드리구가 가운데, 비니시우스가 이번에 또 왼쪽에 빠져있습니다. 호드리구랑 음바페가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받은 음바페가 볼을 몰고 자기가 박스 안으로 전진,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외곽에서부터 강력하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해트트릭, 레알의 세 번째 득점을 터뜨렸죠. 이게 사실 이 3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위협적이에요. 음바페도 그렇고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호드리구도 그렇고, 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안첼로티가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그가 보여줬던 모습이 완벽하다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뭐 비판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맨 처음에 음바페가 레알에 올 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비니시우스랑 동선 겹치지 않겠냐, 둘 다 왼쪽으로 돌아뛰는데 이거 동선 정리할 수 있냐, 사실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들의 동선 정리가, 또 그리고 각자의 위치 파악이 서로 어느 정도는 됐다, 뭐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은 서로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칭 플레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 됐다. 레알이 이런 식으로 강력하면서 심플한 축구, 확실하게 뭔가 마무리 짓는 축구를 보여준 반면에, 근데 오늘 패배 시티는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했던 느낌이 없잖아 들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좀 보여줬던 축구가 실망스러운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뭐 후반전 3대0 상황에서 아무리 뭐 점수차가 벌어지고 합산 스코어 차이도 벌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좀 오히려 설렁설렁 뛰는, 빠르게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않고 주저하면서 그냥 볼 유지만 하고 있는, 오히려 이걸 막는 레알이 훨씬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뭐 오른쪽에 있던 발베르데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상대한테 필사적으로 따라붙어가지고 강력하게 태클을 해요. 이런 모습들? 터치라인 바깥에 있는 펩도 뭐 거의 뭐 특유의 그 멘붕 왔을 때 그 표정,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쉽사리 교체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날 레알이 너무 잘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시티가 보여준 대응 그리고 이후의 플레이들, 그런 것들에서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오늘 레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제가 본 레알 경기들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강력한 축구를 보여줬어요. 어쨌든 또 레알은 본인들의 챔스 DNA,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레알 마드리드는 다른 팀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거를 여실히 보여줬고, 시티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의 챔스는 이걸로 끝나게 됐는데 또 잘 정비를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